누군가 내게 연봉 10억을 제안한다면 돈이 얼마나 더 있으면 행복해질까? 누가 내게 10억의 연봉을 제안하며 함께 일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일이 부도덕한 일이 아니라면 아마도 냉큼하겠다고 하지 않을까?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던데 그 자리를 위해 나는 무엇을 바쳐야 할까? 지금까지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해야 할 테니 시간을 훨씬 많이 투자해야 할 것이다. 능력 향상을 위한 공부 때문이든 실질적인 업무에서든 스트레스를 더 받겠지. 굴러들어온 돌인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또 워낙 영업적인 만남을 힘들어하는 내 성향상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괴롭기도 할 것이다. 술을 마셔야 하는 자리도 늘어날 테고, 그러면 겨우 회복된 심장에 이상이 올 가능성도 높아진다. 20년 내내 작더라도 한 회사의 대표로 일했으니 누구의 지시나 의견에 따르는 일도 부대낄 듯하다. 아이고, 이거 가면 안 되겠다 싶은데. 좋은 면은 뭐 없을까? 일이 잘 되면 성취감이 더 커질 테고 주위의 인정 속에 자신감도 충만해질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가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기분을 느끼게 되겠지. 해마다 연봉도 올라 부자가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재정적인 지원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신날 것이다. 더 넓어진 집에 손님들을 자주 초대할 수도 있고 좋은 것들을 살 기회도 많아질 것이다. 그러고 보면 좋은 것도 꽤 많다. 자, 이제 결정을 해야 한다.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나는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남들이 왜 좋은 기회를 마다하냐고 다그쳐도 가족들의 실망한 얼굴을 외면해야 해도 가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나를 제대로 알기 때문이다. 욕심은 나지만 내 성격, 나이, 가치관, 건강 등 모든 것을 점검해 봤을 때 맞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내가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내 행복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몇 해 전 건강이 안 좋아진 이후 일을 많이 줄이고 안식년처럼 한 해를 보냈다. 나를 돌아볼 기회가 많아지면서 내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그간 열심히는 살았지만 제대로 살지는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나는 열정적이기는 하지만 야망이 큰 사람은 아니다. 돈에 대한 욕심도 많지 않다. 갖고 싶은 게 많지도 않다. 크거나 화려하지 않아도 나는 내 집이 마음에 들고 이만큼의 시간 여유로 그간 밀린 효도의 시간을 자주 갖는 지금이 너무 좋다.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는 기회가 많다 보니 식당 음식들의 조미료 맛에 예민해진 지금이 행사나 모임이 많았던 예전보다 삶의 질은 더 높아졌다고 평가한다. 광화에 있는 연수원에서 강의가 있을 때 광화로 이사간 중학교 동창 윤숙이에게 만나자고 연락할 수 있는 지금의 여유가 좋다. 숙이는 30년 넘게 내 생일에 전화를 해준 친구인데 내가 먼저 밥 먹자고 연락한 것은 처음인 것 같다. 지금도 여전히 1년에 한 번은 중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을 찾아뵙는 그 아이를 닮고 싶다. 2007년 교육부와 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직업 중 하나인 의사들이 만족도는 조사 대상 170개 직업 가운데 169위였다. 의사들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56%가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과열된 경쟁 속에 종합병원 의사들은 하루에 몇백 명씩 환자를 진료해야 하고 개인병원 의사들은 병원 경영까지 챙겨야 한다. 사람을 대하는 일이 아니라 혼자서 하는 공부에 더 집중해왔던 이들에게는 둘 다 쉬운 일이 아니니 만족도가 그렇게 낮은 게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다. 종합병원의 한 외과 전문의는 오전 7시 레지던트들과의 미팅부터 시작해서 하루 평균 3번 이상의 수술, 회진과 환자 보호자와의 면담이 쉴 새 없이 이어지는 13시간의 일과를 매일 반복한다고 말한다. 밤 10시 30분에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오늘은 왜 이리 일찍 들어왔느냐며 의아해한다고 한다. 그는 뜻하는 바만 아니었다면 진작 더 편한 길을 택했을 거라면서 가혹한 근무 환경과 일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다. 그런데 일이 힘들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은 그리 불행해 보이지 않았다. 외과 의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의 말에서 교만함보다는 소명의식이 돋보였다. 이 과천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박 원장님은 20평짜리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때보다 규모가 10배나 커진 지금이 훨씬 불행하다고 말한다.
남들은 성공했다며 그를 부러워하는데 정작 자신은 운영에 대한 스트레스로 야간 진료를 늘렸고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해서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스트레스로 예민해지다 보니 인간 관계에서 마찰도 잦고 건강도 나빠졌다고 고백한다. 행복이라는 것이 편안함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을 불행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경무에 시달려도 그 과정이 의미 있고 규모가 더 커진 사업장이 기쁨을 주면 힘이 좀 들더라도 도전해 볼 일이다. 그러나 앞서 내가 연봉 10억을 거절하는 이유처럼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결정한다면 그 과정을 더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길을 택하고서 자신이 소중히 하는 것들 중 잃을 게 더 많고 과정에서 행복하지 못하다면 피해야 하지 않을까. 음, 사람들 모두 각자 소중한 것들이 있다. 반찬만 해도 각자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같은 반찬을 두고도 맛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 인생에서도 귀하게 여기는 것, 선호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배고플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먹고 싶은 음식이 다르고 나이에 따라 식성이 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장기와 상관없이 어느 때든 반가운 음식이 있고 식성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맛있는 음식이 하나 정도는 있다. 그러하기에 전략적으로 열심히 일하며 부를 크게 축적하는 사람도 있고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고도 아프리카 난민 구호 단체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삼수를 해서라도 꼭 그것을 이루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인 이들도 있다. 각자가 몰입하거나 가치를 두는 직업이 사실 참으로 다양하지 않은가. 행복을 위해서나 성공을 위해서나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후회도 없고 과정에 신이 난다. 중요한 결정이라면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며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주위의 권유에 떠밀려 분위기에 휩쓸려 덜컥 택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결국 가족은 물론 자신도 후회한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자신의 영위만을 생각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자신이 진정 일생을 바칠 만한 가치 있는 일에 몰입할 때 행여 과정이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행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선택과 과정에서 이미 성공한 것이다. 나는 어린 시절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을 우스갯소리처럼 장난스럽게 말했었다. 하지만 성공과 행복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바로 그것임을 새삼 느끼는 밤이다.